쪽에서 이제 접근했던 것이 굉장히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내려올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하면 더욱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게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몸을 이완을 시키고 워밍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 있는 자세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기마 자세라고 하죠. 기마 자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마 자세에서 이제 조금 더 땀이 나고 그다음에 워밍업 된 상태에서 다리 조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사와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와 반응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못을, 그러니까 앞점을 발로 이렇게 딱 긁었을 때 어떨까요? 앞으로 누르나요? 아니면 떼나요? 앞점이 있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떼지만은 감각이 없으신 분이나 내가 좀 둔하다는 사람은 꾹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사라는 게 뭐냐면 나의 아픈 통증이 오게 되면 거기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반사라고 하는 거고, 반응이라는 것은 여기 앞점이 있네 하고 밟는 게 아니라 피해서 가는 겁니다. 섰을 때 자기 체중이 자기를 지탱해 주는데 지탱하지 못하고 이렇게 숙여지거나 뒤로 제껴지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걸어갈 때도 이렇게 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하나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의식입니다. 의식을 시키게 되면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지. 똑바로 서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도 자기의 습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세가 이렇게 치우치면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힘들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이유는 자기 체중도 있지만은 중력이라는 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중력과 무게와 동시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쏠리게 되면 뒤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자기 체중과 그 다음에 중력이 이렇게 눌렀을 때 굉장히 무게감이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려면 이렇게 숙여있다고 하게 되면 목의 근육이 더 뒤쪽이 많을까요? 앞쪽이 많을까요? 뒤쪽이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 쪽이 힘 많이 받을까요? 배 쪽이 힘이 많이 받을까요? 뒤쪽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엉덩이 쪽이 힘이 많이 받을까요? 이 앞쪽, 배 아래 부분이 더 많이 받을까요? 엉덩이 쪽이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에 빠지면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게 됩니다. 대부분들이. 왜냐하면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앞에 보기 때문에 엉덩이에 빠지게 되면 무릎은 구부려지 앞을 본다는 시선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핀 상태에서 구부러지게 되면 땅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면 뒤로 지켜지니까.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잘 가누기만 하더라도 서지는 건 굉장히 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우리가 움직일 때 목을 시선을 먼저 얻게, 그다음 골반을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오래 서 있게 되면 어떨까요? 힘은 힘들죠. 그래서 나는 뭐 서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처지고 이제 나는 피곤해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서 있지만은 구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이 많이 오겠죠. 그다음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중요하고 일직선으로 만들게 되면 에너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끔 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 하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서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서 있는 거를 웬만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일 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피우지 않게끔 유도하려는 그게 제일 처음에 어깨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이제 서게끔 어깨에 힘 빼시고 서게끔 유도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면을 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 넓이로 서 있는 거하고 좁게 서 있는 거하고 넓은 게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어깨 넓이로 쓰게 되면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어깨 넓이로 벌려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똑바로 섰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평지망은 어떨까요? 오르막길이 되는 거죠. 오르막길이 있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내리막길.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럼 오르막길하고 내리막길하고 이제 할 때 주로 안녕하세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근육은 어떤 근육입니까? 종아리. 종아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허벅지 어느 쪽이에요? 뒤쪽이 앞쪽이에요? 뒤쪽. 뒤쪽이요? 어느 때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렇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의 근육은 4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외측, 중간, 내측, 그 다음에 제일 큰 그 위를 덮어주는 하나, 무릎까지. 그래서 개 같은 경우가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동시에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그 허벅지 같은 경우는 계단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같이 이제 도와주지만 내려올 때 같은 경우는 이 허벅지 앞쪽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여기 계신 분들을 왜 기마 자세를 계속 시켜서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허벅지 근육이 강해야지만이 올라가는 것도 편하고 내려오는 것도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45도 정도 구부러지게 되면 계단에서 짚지 않고 그냥 가볍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걸 유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40도까지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무릎이 제일 손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발목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절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무릎 관절입니다. 그 다음 발목은 올리는 거 30도고요. 내리는 거 60도예요. 근데 무릎은 135도에서 150도까지 가는 게 정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35, 올리는 데 30도, 내리는 데 60도 하고 135도에서 150도의 각도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게 무릎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무릎 손상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혈이 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운동들을 안 하더라도 출혈이 날 수 있지만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그 에너지 최소화하는 데서 움직임을 유도하다 보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타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저나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일어나 보세요.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대부분들의 힘이 무릎으로 쏠리게 됩니다. 앉아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무릎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앉아보세요. 그렇지만 시선은 무릎보다 앞에 하고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엉덩이 동시에 올릴 때 엉덩이 동시에 들어주세요. 들어주면서 일어나시면은 무릎의 힘은 여기가요. 네, 제가 하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고개를 먼저 앞으로 숙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개 들고 동시에 엉덩이 같이 들어주시면 무게중심은 거의 여기에 쏠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일어나게 되면 무릎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무릎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릎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릎에 중심에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일어나실 때 웨이브를 타시고 바로 일어나시면 한번 사진을 보게 해주시면 이거는 무릎에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 이제 인식하기 어렵지 이거를 몇 번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이게 학습이 됩니다. 제가 유도하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학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그 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충격받지 않고 일어나기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학습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를 둘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분산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 여기 계신 수술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수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대부분들 이제 게이트가 뭐냐면 충격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충격 흡수를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리고 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엉덩이 앉아있으면 엉덩이 근육은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쓰긴 쓰죠. 왜냐면 체중이 늘리기 때문에 쓰긴 쓰지만은 늘어나는 것밖에 안 하고 수축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지 않는 한 거의 수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걸어갈 때는 엉덩이가 수축을 해야지만이 힘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엉덩이 힘과 이 대퇴사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앉아서 버텨주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게 뭐냐면 이 대퇴사근하고 이 골반의 엉덩이 쪽에 있는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고관절이나 무릎이 안 좋게 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될 수 있으면 무게중심을 잡아서 힘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보게 되면요. 근데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많지만은 여기서 계신 분들이 추가해서 해야 될 동작들이 어떤 동작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걸어갈 때 어떻게 하게 되면 편하게 발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과연 좋은 걸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관심 있게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 몸은 더 힘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조언을 해주면 걸음걸이는 더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앞에서 누군가 손을 살짝 잡아주게 된다고 하면 살짝 기대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내려갈 때 누군가가 앞에서 보조해주고 있다는 그 생각을 위해서 안정적인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 손을 잡아준다. 그래서 전에 손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연습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요건에서 서로를 봐주고 그다음에 서로의 걸음걸이를 맞춰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워킹 게이트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이제 더 들어갈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가는 걸로 한 시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들이 스트레칭을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스트레칭의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이제 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좀 추워집니다. 추워질 때 스트레칭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스트레칭해서 좋은 게 아니라 몸이 따뜻해져야지만이 스트레칭한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 텐던 쪽이라고 있습니다. 텐던 뼈하고 근육하고 만나는 이제 이어지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차가울 때 스트레칭 해주고 힘줄 때 이렇게 해서 도전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이라는 게 이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게 있는데 대부분들이 정적인 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동적인 거를 하게 되면 이건 스트레칭이 아니라 운동이 돼서 펌핑이 돼서 잘못하면 이제 그쪽 텐더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는 스트레칭을 1시간 정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책자를 안 가지시고 계시죠? 전에 이렇게 나눠줬던 책자 안 계시죠? 다음에 나오시면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워킹 게이트하고 스트레칭에 대해서 더 수박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